자, 3번이요. 여기 파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의 결론이에요. 3번. 별표 3개를 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성질.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별표 3개예요. 자,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전기 전도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기 전도성.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되니?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액체 상태가 되면 전류가 흘러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잘 안 나오고요. 제일 먼저 써놨어요. 전기 전도성은 없어, 있어.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 역시 있습니다. 됐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공유 결합 물질의 특성, 금속 결합 물질의 특성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 얘로 고르는 거예요. 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전기 전도성이라는 게 있는데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니 액체에서 전기가 흐르니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어떻게 쓴다고? X 동글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됐나요? 아직 안 배웠어.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쓴다면 이거 어떻게 쓴다고? 물 전기통에 안 통해? 안 통해요. 물 전기통에 안 통해? 안 통해요. 둘 다 X예요. 그럼 하나만 더. 금속 결합 물질이라면 금속은 둘 다 전기가 통하는 거 맞죠? 자, 어때요? 딱 드러나지, 그지? 그래서 전기 전도성만을 가지고 물체의 결합 유무를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전기 전도성이 물질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나요? 반드시 꼭 체크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 전도성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오늘의 결론이라고 했죠. 끓는 점과 녹는 점. 오늘의 결론이에요. 끓는 점과 녹는 점. 자, 끓는 점과 녹는 점 중요하니까 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전하량이에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이 크면 끓는 점, 녹는 점도 커요. 다시 전하량이 크면 끓는 점, 녹는 점도 커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봐. LIF와 MgO 중에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끓는 점, 녹는 점은 누가 녹니? 그럼 제일 먼저 비교할 게 뭐라고? 전하량이요. 리튬은 플러스 얼마야? 1. 플로리는 마이너스 얼마야? 1. Mg 플러스 얼마니? 2.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됐어요? 곱해 절대값을 취해. 됐죠? Q1, Q2 곱하는 거 맞죠? 곱해서 절대값을 취하면 얘 큰 거 맞지?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커요.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커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MgO와 Fe2O3 중에 누가 크니? F2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얘는 3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얘가 크죠. 그럼 구멍을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수업을 들은 애와 듣지 않은 애는 절대로 못 맞추겠지, 그치? 니네는 오늘 결론. 뭐만 써주기만 하면
끓는 점, 녹는 점을 맞출 수 있는 화학 천재처럼 보이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전하량. 됐어?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LIF와 NaCl 중에는 누가 끓는 점이 높겠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니? 전하량이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야, 이 두 번째. 만약에 전하량이 같으면 원자번호 작은 애를 골라오세요. 전하량이 같으면 원자번호 작은 애가 끓는 점, 녹는 점이 커요. 됐니? 왜? 이것도 한번 지어볼까? Li 2주기고요. F 2주기입니다. 얘 3주기고 얘 3주기죠. 됐니? 그러니까 사이즈가 리튬은 요만하고 플로리는 이만하거든요. 나트륨 이만하겠죠? CL은 더 크겠지, 그지? 그러니 사이즈 가까운 거 맞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요. 언제? 전하량이 같을 때. 만약에 전하량이 크기만 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커요. 그래서 기준이 1번이 전하량이에요. 전하량만 크면 무조건 커요. 단 전하량이 같으면 가까운 애. 됐니? 요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기 체크 하나. 비교샷은 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LIF가 통계 맞는 거 아니에요? 얘는 누가 커? 얘 크죠. 또 한 번 해볼까? 요거 한번 맞춰볼래? LICL과 NaF. 자, 누가 녹는 점은 높게? 누가 녹는 점이 높게? 이거 되게 예리하지 않니? 이거 되게 예리하지 않니? 이거 LICL이요. 왜요? 그 먼저 LICL이랑 그 CL이 더 이렇게 멀리 번호가 떨어져 있어서 더 이렇게 결합하는 게 강하지 않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합하는 건 약하죠. 아까 했던 거요? NAF가 더 커요. 자, 다시 LI와 NA 중에 누가 사이즈가 크니? NA가 크죠. CL과 F 중에 누가 사이즈가 크니? CL이 크죠. CL. 됐어요? 얘는 작은 것과 큰 것이 붙었고 이 큰 것과 작은 것이 붙었어요. 누가 사이즈가 크니? 오른쪽. 네. 이건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같은 족끼리 이렇게 같은 주기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런 비교 사실이 많습니다. 됐나요? 이걸 하려면 얘네들의 이온 결합 사이즈를 전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이온 간의 거리를 줘요. 직접 숫자로. 됐어?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운 애한테 부등호를 쳐줘야 되겠죠. 됐니? 이게 2번이고요. 중요한 거 순서대로 써줍니다. 중요한 거 순서대로. 3번. 이온 결합 물질 세 번째 특성이에요. 충격을 주면 금방 부서집니다. 충격을 주면 부서져요. 됐니? 충격을 주면 부서져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 어떻게 생겼냐면 양이온이 있으면 음이온이 붙어있는 게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죠. 고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달라붙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 돼요. 플러스에 Cl 붙겠죠. 여기에 플러스 붙고요. 여기 마이너스 붙고 여기 플러스 붙고 여기 마이너스 붙고 여기 플러스 붙고 이런 식으로 붙어가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해야 하니까. 됐니?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갑니다.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붙어야 되고요.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붙어가요. 됐지? 그럼 딱 떨어져서 타닥타닥 붙었으니까 한 덩어리의 고체가 됐겠지. 됐나요? 자, 충격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탕 하고 충격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음이온이 힘을 받았지. 그지? 그래서 요 음이온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충격을 주면 여기 있는 애가 한 칸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딱 낑기는 거야. 내려와서 여기 플러스가 딱 낑기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내려오겠지. 그치? 그러면 잘 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붙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충격을 탁 줬더니 마이너스가 여기 낑겨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렸지. 그럼 서로 어떻게 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저절로 끊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와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 서로 밀어서 여기가 그냥 저절로 떨어져요. 여기 저절로 떨어져. 이온 결합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야. 이렇게. 됐니? 그러니 반발력이 작용하기만 하면 저절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요. 떨어져요. 툭 때리면 부서지는 거야. 됐나요? 충격에 약합니다. 쉽게 부서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골라낼 수 있는데 니네 잘 봐. 이렇게 하면 부서지니? 이온 결합 물질 아니에요. 부서지니? 이온 결합 물질 아니야. 부서지니?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온 결합 물질은 매우 쉽게 부술 수 있어요. 그게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하나, 둘, 셋. 됐지? 마지막 하나예요. 네 번째. 물에 녹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는 걸 다른 말로 수화라 그래요. 수화.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는 걸 수화라고 합니다. 수화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겠죠. 수화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생긴 곳에 이온 결합 물질 NaCl을 한번 넣어봅시다.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런데 얘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걸 녹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수화됐다라고 쓰는 겁니다. 왜 수화가 되는 것이냐? 요 안에 물 분자가 들어있는데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산소고 여기에 수소라는 애가 붙어있어. 산소는 2-의 개념이고요. 수소는 플러스 1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둥둥둥 떠다니다가 여기에 양이온이 들어오면 물 분자 중에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산소가 얘를 다닥다닥 둘러싸는 거예요. 산소가 이렇게 둘러싸요. 달라붙겠죠. 그럼 수소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것이지. 되니? 그럼 음이온의 경우는 누가 둘러싸?
H. 네, 수소가 둘러싸요. 그래서 음이온은 수소가 이렇게 둘러쌉니다. 수소 원자가 얘를 이렇게 둘러싸서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산소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배열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니? 그래서 이쪽에 양이온과 이쪽에 음이온 사이에 물 분자들이 서로 막 달라붙어 있어서 얘네들이 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얘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돼? 소금이 남지. 물을 증발시키기 전까지는 소금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럼 물을 증발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 물이 없어지겠지, 그지? 여기도 물이 없어지겠지?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물이 없어지지.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서로 전기적 인력이 결합되니까 달라붙기 시작하겠죠. 점점점 달라붙어서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죠. 됐나요? 수화되면, 이온 결합 물질이 수화되면 양이온은 누가 둘러싼다고? 산소 원자가. 산소 원자가. 음이온은 누가 둘러싼다고? 수소 원자가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이걸 수화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녹았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녹았다. 고체가 액체돼도 녹았다고 그러죠. 얼음이 물돼도 녹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설탕을 물에 녹이면 녹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 녹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세 개 중에 진짜 녹는 건 누구야? 얼음이 물되는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되면 녹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걸 뭐라고 한다고? 수화되었어요. 그럼 설탕을 녹이면 뭐가 되는 거야? 용해되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마지막 그래프. 온도, 전기 전도성. 또는 여기에 전류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갑자기 흐르는 거지. 자,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전류가 흘렀을 때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럼 여기 점은 뭐라고 하는 거야? 녹는 점. 그럼 고체에서 전류가 안 흐르고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애를 뭐라 그래?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이걸 이온 결합 물질의 전류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159페이지 5번 한번 볼까요? 159페이지 5번을 보시면 끓는 점, 녹는 점을 비교하세요 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Na, Cl, Na, Br 녹는 점은 누가 녹니? 됐어요? 누가 높아? Br 몇 번인데? 니네가 외우는 것 중에 없지? 그럼 20번보다는 크다는 얘기 아니겠니? 이렇게 치는 거 맞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aFMgO 누가 크다고? 오른쪽. 무조건 맞추세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야? 전하량. 됐니? 전하량. 무조건이요. MgO, SrO. 왼쪽. 갑자기 SrO 나왔어요. 됐어요? 몇 번이겠니? 모르겠지만 20번까지는 아니지. 그거보다 더 크겠죠. 그럼 원점으로 작은 애 골라오는 거 맞죠? 자, 다시 한 번요. 그럼 SR의 전하량은 얼마일까요? 2만. 마이너스는 얘야. 알겠습니다.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NaF, Na2O. 자, 녹는 점은 누가 높을까요? 오른쪽. 누가 높아? 2 있으니까 무조건이야. 어때? 할 수 있겠어요? 끓는 점, 녹는 점 할 수 있겠니? 탁 보고 맞추세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164페이지요) 19번 별표 치세요. 심화 과정으로 적어드렸습니다. 그지? 심화 과정으로 적어줬어요. 그래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 하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고요. 얘는 NAX.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지. 얘는 NAY. 됐니?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 NAX와 NAY 중에 녹는 점은 누가 높겠니? 밑으로 많이 내려간 애가 녹는 점이 높아요.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러면 X와 Y 중에 원자 번호는 누가 더 크겠니? 그래. 그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X와 Y 중에 원자 번호는 누가 크겠니? 녹는 점이 클수록, 녹는 점이 작을수록 원자 번호는 큰 거 맞죠? 어때요? 됐어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맞지? 시험 문제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기억은 X. 녹는 점 누가 높다고? NaX가. 딱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NaX는 고체 상태에서, NaY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뭔 개소리야, 그지? 둘 다 없죠? 어때, 이런 거 안 쉽냐? 왜 둘 다 없어요? 둘 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디귿은 X. 됐어? 됐어. Y는 있는 거 아닙니까? Y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네, 둘 다 고체에서 없다고. 됐나요? 21번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시험 문제. 표는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화학식, 이온 사이의 거리,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녹는 점을 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그치?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은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거기 보면 NAA라는 애가 있고 NAB라는 애가 있죠. 그리고 CO라는 애가 있고요. DO라는 애가 있어요. 이온 사이의 거리를 보면 얘는 2, 3, 5, 얘는 2, 8, 3. 얘가 크죠? 그럼 녹는 점은 어때야 된다고? 얘가 커야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996이고요. 얘는 802예요. 됐니? 그럼 얘네 둘도 한번 비교해볼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얘가 212고요. 얘가 240이죠. 됐니?
그럼 여기에는 얘가 크니까 부등호 이쪽으로 쳐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볼까요? 얘 2825래요. 얘는 2613. 됐어요? 자, 그럼 이온 간의 거리와 녹는 점만 관계가 있다면 요거 한번 볼까요? 235, 240. 얘가 더 가깝지. 그럼 얘가 이거보다 높아야 되죠. 근데 낮죠. 이유는 뭐야? 전하량 때문에. 됐니? 그래서 전하량이 크면 거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커요. 전하량이 같을 때만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 요거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되겠죠. 원자번호. 자, 보세요. 거리가 가깝죠. 가까우면 원자번호가 어떤 거야? 작은 애. 기억은 X. C와 D의 전하량은 모두 나트륨의 2배이다. 나트륨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플러스 2, 플러스 2여야 되죠. 그죠? 1대1로 결합하는 거니까. 니은은 동그라미. NaA와 NaB의 녹는 점을 비교하면 전하량이 영향을 미친 거야? 야, 얘네 두 건 전하량이 똑같지 않니? 그럼 뭐가 영향을 미쳐? 이온 간의 거리다. 이것은 X야. 어때요? 시험 문제 쉽지? 3단원은 시험 문제가 지금 보듯이 계산형 시험 문제 없어요. 눈으로 보고 판별하는 시험 문제만 있어. 꼼꼼히 잘 읽어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실수만 줄일 수 있다면 2단원보다 3단원이 훨씬 점수가 높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나머지 문제 풀어오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고생했습니다.